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 한글을 집에서 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로아우로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한글을 떼는 방법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도대체 한글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걱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보면은 한글 공부를 언제부터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글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사람이 각양각색의 답변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 교수님들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어떤 그 시점을 딱 특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모두 다른 기질을 타고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지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드려야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기준을 한번 잡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면 한글 공부 준비사항 기준,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나이에 특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기준은 36개월 이상을 권장드려요. 36개월이라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가 되겠죠. 4살. 4살 정도가 되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보듯이 아이의 손에 지금 색연필이 들려 있죠. 이 색연필을 잡을 정도의 아이. 4살이 돼도 요거를 잘 못 잡는 친구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4살이 되지 않아도 36개월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야무지게 잡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쓰기와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필, 색연필을 요 정도로 잡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 한글 공부와 쓰기 공부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기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는 보통 6, 7세의 아이들처럼 쓰기, 7세 1학년의 아이들처럼 쓰기를 많이 시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쓰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놀이 위주로 쓰기도 조금은 시켜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정도 나이의 친구들은, 36개월 같이 난 친구들은 많이 시켜도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적절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지금 준비사항 기준에서 36개월 이상이라고 잡은 것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잡았어요. 36개월 이상으로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되면은 한글 공부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티칭 방법이라든가 코칭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더 늦춰주시는 게 더 좋겠죠. 부모님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더 늦춰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 공부 준비사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말문이 트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한글이에요. 왜냐면은 표음 문자잖아요. 요즘에 영어 배울 때도 파닉스 하죠. 소리 나는 대로 듣고 그것을 익히는 것. 근데 우리 한글은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표음 문자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리값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면 이 친구는
한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글 공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빡시게 많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놀이 위주로, 굉장히 중요해요. 놀이 위주, 아이의 흥미 범위 내에서. 아이의 흥미가 떨어지면 그 학습은 어머니가 시키고자 해도, 부모님이 시키고자 해도 금방 중단하시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아이의 집중 범위 내에서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사항 볼 때, 이거는 쓰기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손 미세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까 그림처럼 손에 색연필을 쥐을 수 있다면, 색칠을 할 때 여기 그림에 있는 손 근육, 이렇게 미세 근육을 움직여서 색칠을 하는지, 이 친구가 팔 근육을 움직여서 색칠을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보이는 선의 굵기는 팔 근육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동그라미 범위나 색칠하는 범위가 크겠죠. 근데 손 근육의 미세 근육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적은 범위를 색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색칠을 한다면 뭐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팔 근육을 이용한다면 이렇게는 잘 안 될 거고, 큼직큼직하게,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죠.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어머님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쓰기를 바로 시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손에 물감을 묻혀서, 또는 뭐 오감놀이, 촉감놀이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의 미세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위주를 먼저 충분히 시키시면서 천천히 이제 쓰기 학습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우선은 3가지로 간단하게만 봤는데, 이렇게 봐서 준비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도대체 이 친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이 있는 것이 한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친구들은 지금 곤충을 보고 있죠? 그럼 곤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여기에서 지금 땅에 있는 땅강아지를 잡았다면 땅강아지를 글자로 천천히 써주는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래서 뒤를 보시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제가 일부러 나눠놨어요. 왜냐면 보통의 남자아이들은 공룡을 많이 좋아하니까. 여자아이들도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남자아이가 90% 이상을 차지해요. 공룡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벌써 부모님들은 공룡으로 한글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장 좋아하죠.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 벌써 7글자에 대한 것을 아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글자를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고 몇 주고 반복을 해서 쓰는 것을 보여주고 천천히 큼직하게 따라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처음에 글자를 하는 것을 티라노사우루스에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룡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보통 글씨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룡 이름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공룡 이름보다도 더 빠른 것은 이제 자기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 훨씬 더 많고, 비율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쓰려고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7글자인데 7글자를 다 쓰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앞에 3글자만 따서 티라노 이렇게 3글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티라노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쓰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써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그거 자체로만 해도 한글 공부, 그날의 한글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생각날 때마다 아이가 티라노사우루스를 할 때 문득 생각나시면은 그 행동을 반복시켜 주시는 거죠. 꾸준히 다그치지 마시고. 그러면은 어느새 굉장히 많은 공룡의 글자들을 습득하는 것을 몇 개월 후에 체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엄청 많죠. 뭐 또봇에 관련된 캐릭터 이름들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 이름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캐릭터들, 뭐 볼트, 세미, 리오, 뭐 이건 제가 특정 상표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글자들은 다 한글을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중에서 볼트를 제일 좋아한다. 그럼 볼트만 맨날 쓰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볼트를 써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반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볼트의 글자도 쓸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면 동기유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하나하나 깨쳐나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 경우, 여자아이들은 뭐 공주 캐릭터들 너무 좋아하죠.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 캐릭터들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것들, 이런 글자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기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여기 밑에 있는 신비아파트 캐릭터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뭐 귀신 캐릭터들도 엄청 많아요. 뭐 신비를 비롯해서 뭐 두억, 신이,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놀이 위주로 해주면서 같이 써보는 것 또는 읽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한글 공부예요. 그리고 뭐 옆에 보면 귀여운 콩순이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콩순이 캐릭터만 해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예일 뿐이고, 이것을 부모님들도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넓혀주시면 한글을 깨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남자아이, 여자아이 또 공통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이들이 먹는 거. 예를 들어서 과자 중에서 뭐 꽃갈콘을 좋아한다. 그럼 꽃갈콘 요 부분을 살짝 오리세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그냥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눈높이에 이렇게 띡띡 붙여주세요. 그래서 심심할 때, 생각날 때 꽃갈콘을 읽는지 읽지 못하는지를 그냥 한 번씩 확인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읽는다면 쉽게 톡 떼서 버리세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 여기 옆에 있는 청포도 사탕을 뭐 간식으로 먹었다. 그러면 청포도를 이렇게 오리세요. 그리고 또 아이가 흔히 다니는 길목에 하나 두 개씩 붙여주세요. 청포도를 붙여도 되고, 좀 전에 신비아파트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신비아파트 캐릭터의 이름을 이렇게 장난감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오려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거 무슨 글씨야? 지나갈 때. 그리고 이제 몇 번에 확인되면은 또 떼서 버리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래놀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는 뭐 시리얼의 이름이 그래놀라였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려서 아이들 다니는데 붙여주고, 몇 번 정도 물어보고 또 실증 날 것 같으면 떼서 버리고, 여기 밑에 있는 뭐 계란과자, 또 콤프로스트 이런 것들도 다 이름이죠. 자기야 흔하게 주변에서 접하는 것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려서 붙여주면은 그것을 아이들이 조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읽었을 때 충분한 칭찬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된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글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준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36개월 이상이면은 보통은 시작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말을 할 줄 알면 한글을 시작해도 되게끔 한글은 그렇게 창제되었다. 그리고 손 미세근육의 발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이 손 미세근육의 발달이 굉장히 더딘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근육보다도 대근육, 허벅지 근육이나 뭐 커다란 근육들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들고 뛰고 뭐 에너지가 넘쳐나죠. 그거는 이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남자아이들은 대근육 발달이 좀 더 빠르고 여자아이들은 미세근육 발달이 더 빨라서 보통 글쓰기를 같이 시켜도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잘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그냥 발달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보통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좀 늦게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세근육이나 아니면 이제 언어적인 것이나 전체적으로. 근데 더 빠른 남자 친구들도 있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좀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의 언어가 조금 느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세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면 촉감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서 미세근육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후에 쓰기가 천천히 들어가면 되죠. 근데 쓰기가 들어가기 전에 색칠하기나 뭐 동그라미 그리기, 세모 그리기 이런 것들을 미리 먼저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쓰기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특히나 손 미세근육은 쓰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쓰기를 직접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아이가 어떤 것,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공룡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뭐 관심도 별로 없는 딸기, 포도, 맨날 이런 것만 엄마가 가르치고 계신다면 아이의 관심사와 학습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로봇을 좋아하는 것은 남자아이들로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부모님께서 미리 받아들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뭐 공룡을 좋아하고, 우리 애는 공룡만 좋아해요, 우리 애는 로봇만 좋아해요, 만화만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머님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바람직한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문제의식화 하시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관심을 아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것을 놀이, 제가 느낌표를 3개나 해놨죠. 놀이 위주로 한다는 것. 놀이 위주, 공부 위주, 쓰기 위주, 학습 위주가 아니고 놀이 위주로 한다는 것. 집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살이면 1분, 2살이면 2분, 3살이면 3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36개월 이상이면 4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는데 한 4분 정도 얘가 집중력을 보였다. 그러면은 그날의 집중력을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면서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기준을 잡고 생각하시면 아, 우리 아이가 뭐 정상 범위구나, 이상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특히 빨간 글씨로 주의사항이겠죠. 근데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같이 아이와 학습을 하시다가 아이를 혹시라도 다그치거나 혼낼 것 같으면 즉시 접고 중단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을 줄 것 같으면은 빨리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현명한 부모님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이제 압박하거나 하면은 아이에게 학습을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학습을 해야 할 때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글 돈 없이도 뭐 따로 학습지를 하지 않거나 뭐 따로 무엇을 뭐 학습 도구를 사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한글 학습을 할 수 있는 로아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